안녕하십니까, 박남규입니다. 2025년 3월 29일 토요일경마입니다. 서울경마장 10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월말 경주죠. 전반적으로 이번 달이 5주 경마다 보니까 서울경마장은 좀 루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는 워낙에 부진량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사실 큰 재미가 없었죠. 분석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우리도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 강도도 지난번보다는 좀 세졌어요. 아주 능력 마필들이 많이 몰려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편성 강도가 있고, 또한 곳곳에 역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와 마지막 10경주가 추천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능력이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났죠. 아주 큰 배당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데, 10번마 드래곤 킬러, 여기에 4번마 올루트, 또 7번마 문학벨,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세인트 위너나 빛나라, 이런 마필도 팔리긴 합니다만, 개가닥 전력은 여기 4번, 또 7번, 10번, 요 세 마필이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중에서 10번만 드래곤 킬러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드래곤 킬러는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주에 투움을 두고 나왔는데 컨디션도 좋고, 지난번에 너무 크게 외곽을 돌았죠.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에요. 어쨌든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래곤 킬러 선정 가능성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루트 같은 경우도 역시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컨디션 자체는 무난해요.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또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그런 마필이고, 선행도 가능하죠.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 올루트는 마필이 기본 능력이 그렇게 아주 센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선행도 가능하죠, 안쪽인데. 근데 6번만 세인트 위너, 또 7번만 문학벨, 9번만 빛나라, 나름 팔리는 마필들이 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올루트는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갔을 때만 제가 볼 때는 능력 발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기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래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7번은 문학벨에게 역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문학벨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은 그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아직 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4번 올루트, 또 6번마 세인트 위너, 요런 마필 보내놓고 외곽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순간에는 모래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상대감도 역시 좋고, 또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면서 쉽게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여력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뛰면 뛸수록 걸음발은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직전 경주 대비 플러스 알파는 항상 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7번은 문학벨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10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안쪽에 2번마 서브스카이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저는 서브스카이 요거 조금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죠. 지난번에 편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컨디션은 거의 최고조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착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죠. 물론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조금 외곽을 돈 그런 모습은 좀 있었고, 안쪽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브스카이라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저는 그렇게 센 마필로는 판단이 안 돼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고 마이야 기수고 컨디션도 여전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팔리겠는데, 요거 저는 믿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히려 외곽이 11번 드래곤 판타지가 낫습니다. 드래곤 판타지를 요걸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고, 지난 1월달에 1년에 공병을 내리고 나오면서 크게 외곽을 놀면서 이런 살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에 3창인데 직전 경주도 좀 외곽을 크게 돌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11번 게이트,
외곽이기 때문에 외곽을 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레이스 흐름이 이번 경주 좀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드래곤 판타지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선행을 하면 더욱 좋고,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외곽 선위권에서 이번 경주는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외곽이지만 지난번보다는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드래곤 판타지 이 11번 게이트의 불리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따라서 드래곤 판타지를 요구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4번 주마포스도 좋아요. 이 주마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사차게 갖다 대면서 나름 경쟁력을 보여줬고, 전개가 아주 잘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좀 끈끈하게 버텨내는 그런 힘까지 보여주면서, 역시 최근에 힘이 차면서 꾸준하게 자유걸음을 내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뭐 주마포스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6번만 가나산 시크는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마필도 레이스램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우리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5번 뭐 원더풀 오롱이에요. 원더풀 오롱은 뭐 최근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발주가 이렇게 깔끔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힘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이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하산 체크인, 그리고 드래곤 판타지 이 정도 마필이 앞선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느리다면 원더풀 오롱이 역시 발주가 조금 늦어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기 때문에 입상 시에는 뭐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마체가 조금 왜소한 마필이에요. 400kg대. 따라서 이번 경주는 발주가 약간 늦어도 안쪽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힘 소진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레이스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이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5번만 원더풀 오롱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방랑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2번마 퍼지 스텝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안쪽에 1번 빅브리지와 함께 대끼리 형성할 텐데요. 일단 뭐 2번 퍼지 스텝은 요거는 주력 막고는 가능합니다. 뭐 완벽한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으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4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지난번 편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9번 게이트에서 발주도 착지 불량으로 깔끔하지 못하면서 좀 외곽을 돌았었던 그런 마편인데, 오늘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퍼지 스텝이 근본적으로 발주가 아주 안 되는 마편은 아니죠. 뭐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번마 퍼지 스텝은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반면에 1번마 빅브리지는 지난번에 가능성은 역시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성도 상당히 좀 약했고,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위 능력이 센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착이 나름 최선의 사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따라서 빅브리지가 대기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래 보이지고요. 3번 히어로 질주 같은 경우도 일단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네요. 마필은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고, 레이스름은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뭐 앞에 가도 붙였지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히어로 일주도 역시 좀 기본 마필이죠. 외곽이 아치데이는 지난번에 심하게 착지 불량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2차를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착지 불량 심하게 하고 2차를 왔다는 건.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가 이제 3번 게이트였어요. 안쪽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착지 불량으로 발주가 늦었지만 파고들면서 올라왔던 상황이고, 지난번 편성도 약했죠.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외곽 게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뭐 발주가 아주 빼어난 그런 맛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을 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뭐 CC1 기술과 기승했지만 아치데이 믿고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퍼지스템이 낮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역시 다 기복의 여지가 좀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는 이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뭐 레이스 랩이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거기다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고,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2번만 퍼지스트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인기 마필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레이스예요. 1번마 학산 카이로, 1번마 용비태양, 여기에 4번 왕채고, 또 5번 백두일성, 또 10번마 미터스톰, 여러 마필이 팔리죠. 일단 2번 학산 카이로가 인기 1위 마필인데, 이 학산 카이로라는 마필은 뭐 추위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발주가 이렇게 깔끔한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능동적인 탄력적인 추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제 올라오는 오죠. 창수권에는 진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발의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산 카이로를 믿고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왕채호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승했어요. 문제는 이제 왕채호라는 마필도 편성은 잘 만났죠. 지난 1월달에 승급전에서도 바로 문세영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장을 차지했고, 지난번에 역시 부담 용량이 2kg가 늘어나면서 55kg가 되면서 이제 능력 발휘가 좀 안 된 마필인데 1kg가 더 늘어났어요.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56이라는 부담 중량도 해볼만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왕채고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 자체가 믿을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는 점. 이 지금 대끼리에요, 이 두 마필이. 56.5도 어쨌든 무겁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번, 4번 큰 메리트는 없어요. 두 마필 모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1번 뭐 용비태양이 훨씬 낫죠. 1번 게이트 지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선행 가능해요. 1번 게이트에서는 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외곽에 뭐 남산 미남, 그리고 쿠피드 미르, 미터스톰 요 정도가 이제 상대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번 게이트에서 안쪽을 쬐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선의권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선행을 가는 용비태양은 상대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 용비태양을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관심 마필은 5번마 백두일성이에요. 이 백두일성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많죠.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죠. 오마신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발주가 늦었어요.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거면 여력도 그렇고, 뭐 백두일성이 충분히 이번 경주는 뭐 선의권에서 여유 있게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은 뭐 충분히 만회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5번마 백두일성이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그렇고, 뭐 직전 경주보다도 컨디션도 좀 올라왔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불의의 득발로 인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마 백두일성과 1번마 용비태양, 5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죠. 뭐 인기 순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마이티 붐, 여기에 제3포스, 스피드 카라, 또 영원 자이언트, 2번 뭐 플랜 B. 그렇지만 능력은 정말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언급해드린 요 인기 마필 외에도 다른 입장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역시 곳곳에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 인기만 해서 쉽게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마이티 봄과 지산포스 요 두 마필이 제끼리인데, 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두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 두 마필이 땡땡 굳어 들어오기는 상대마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마이티 봄은 지난번에 사실 입장을 지켜내긴 했죠. 그렇지만 컨디션은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부담 중량도 1kg가 늘어났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티 봄도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상포스도 지난번 승급전이긴 했지만 나름 잘 탔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무난한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나름 최선의 오착이었다는 점은 역시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래 보이지고, 스피드카라는 컨디션 좋습니다. 적용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일단 스피드카라는 선행이 가능해요. 영원 자이언트 또 스피드카라 요 두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스피드카라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뭐 마이티봄, 지사포스 이런 마필 같은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운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성적은 조금 뭐 마이티 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다 앞에 갖다 붙인다면 뭐 스피드 카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플랜비도 나쁘지 않죠. 이 플랜비도 지금 조경도를 역시 이마필도 대폭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마필도 발주가 문제죠. 발주. 근데 레이스 흐름은 빠르지 않아요. 이번 경주가 영어 자이언트나 스피드카라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안쪽을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플랜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력 자체가 굉장히 좀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인기 순위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을 노려가야죠. 인기도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뭐 인기 마필과 견졌을 때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나쁘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 1800이라는 것도 역시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주책명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우광명을 축으로 후창말 찾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우광명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상당한 여유를 보여줬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비록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번 경주가 편성이 상당히 약한 편성이에요. 93마 4등급 치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광명 뭐 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램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특유의 추임력, 뚝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번 뭐 우광명 요거는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3번만 아라모아, 일단 아라모아도 편성은 잘 만났어요. 안좋게 게이트 2점도 진행에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8개월에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고, 전개적으로 보면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라질주가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지만 아주 좋았을 때 컨디션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은빛 돌풍도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어요. 원래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막판에 올라올 때 정말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6번마 금왕 명장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은 상당히 올라왔어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지난번에 뭐 심한 기복을 보여줬죠.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시중 외곽을 돌면서 자리를 못 잡고 너무 외곽에서 헤맸죠.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레이스름이 그래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금연명장도 이번 경주는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비록 꼴찌를 해야긴 했지만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편성도 뭐 우광명을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10번마 우광명과 6번마 금왕명장, 10번 6번 마권이 기본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200m입니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 좀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에이시죠. 이 5번마 영원 빅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7번 문화 홀리데이, 1번 위즈 리얼리티, 6번마 럭키 프랭크, 그리고 8번마 보름달빛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요거 정말 요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요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웅 빅맨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거름이 좀 밋밋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폭발적인 취입 아니면 폭발적인 스타트 능력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그런 마필이고 편성 자체는 해볼만 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도 최선의 사사기였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7번만 문화 홀리데이도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이렇다면 힘을 전혀 쓰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좀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6번마 럭키프랭크도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여기에 1번마 위즈 리얼리티 역시 빠르죠. 따라서 문화 홀리데이는 역시 7번 게이트에서는 선행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마 위즈 리얼리티가 가장 낫죠. 이 마필은 오늘 선행을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 데뷔전에서도 뭐 선행을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1번 게이트예요. 오늘 선행을 갈 거예요. 어쨌든 직전 경기는 망사놈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오늘 선행을 가려고 망사놈 가면을 벗었어요. 그런 심에서는 뭐 1번마 위즈 리얼리티가 게이트 탈이 뭐 럭키 프랭크나 문화 홀리데이보다 약간 늦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번 게이트에서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선행을 갈 수 있고 뭐 선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능력 마필이에요. 이 위즈 리얼리티는 그런 심에서는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위즈 리얼리티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상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 그 마필은 바로 9번 청구챗이에요. 이 청구챗이란 마필도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는 맛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3차까지 올라오는 그것도 바주가 늦었고 외곽을 타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 선행 페이스가 좀 빠르죠. 위즈 리얼리티, 뭐 럭키 브레이크, 문화 홀리데이, 영혼 빈맹도 역시 앞에 갖다 붙이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라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만 청구챗이 그 바닥에 있다가 막판에 결승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은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여전히 좋아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탄력이 결코 뭐 우연이 아님을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1번마 위드 리얼리티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9번마 청구챗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입니다. 서울간마장 오늘 세 번째 추정연입니다. 안쪽에 1번마 대인 클래스가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여기에 6번마 리얼딜, 또 2번마 블랙모션, 또 5번마 라운타 플레이, 벌리고 베리타스. 나름 다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문제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전략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인기 순위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응 클래스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했죠. 부담 중량 52kg 낮추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이미 지난번에 혼합 3등급에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그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 대응클래스란 마필도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1번 게이지는 나쁘지 않죠. 지난번 3등급에서 이미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끄는 거는 요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리얼딜이라는 마필도 요것도 불안해요. 이 리얼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도 제가 좀 약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주행불량기도 있고 다포 변환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자체가 센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리얼딜도 이번 경주 점핑 출전이죠. 이거는 뭐 대형 클래스는 지난번 점핑 출전이고 리얼딜은 점핑 출전인데 역시 부담 용량을 낮추려고 점핑 출전했어요. 52는 해볼만 해요. 그렇지만 리얼딜이 가지고 있는 고위 능력이 저는 그렇게 세가 이렇게 보여지긴 않기 때문에 요거 뭐 믿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형 클래스와 리얼들의 대결 승부는 대단히 위험하고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레이스고 또한 단거리 경주의 또 특징까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뭐 터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나 있지만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역시 1200에서는 역시 한 발이 가능한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데요. 전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도 이번 경주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어느 한 마필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어요. 다 나름 한 발이 있고 전개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도 얼마든지 도출이 가능한 마필들이 여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액면 때문에 인기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박남규 스타일답게 복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까지 제대로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안쪽이 이번마 창조의 아침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이 창조의 아침도 저는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 창조의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연투를 해내고 있죠. 연속 2착인데 이게 지금 부담 용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1800에서도 입상을 차지했죠. 근데 문제는 이 창조의 아침이란 마필이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 이게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지난번 1800에서도 뭐 입상을 차지하긴 했는데 문제는 부담 용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56에 1800은 또 다르죠. 지난번이랑 편성도 만만치 않고 따라서 창조의 아침도 저는 이번 경기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블루피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대길인데 블루피오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1800 첫 도전에서 3착을 차지했어요. 그 부분은 뭐 긍정적이고 혈통적으로 거리가 이 마필도 그렇게 긴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1800인데 창조의 아침과 마찬가지로 부담력이 또 1.5가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1600이나 1400이라고 모르겠습니다만 1800인데 56, 55 상대마들의 전력 만만치 않다.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부러질 수도 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별개의 스타와 정상 제우스 요 3번 4번 막권도 상당히 매력적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3번만 별개의 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800 첫 도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8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상태감도 굉장히 좋아요. 조기강도도 지난번도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4번마 정상제우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외곽을 타면서 4착으로 좀 밀려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의 아침 그리고 블루피오라에 이어서 4착인데 내용적으로는 정상제우스가 훨씬 나았죠. 따라서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고 예마필도 뭐 1800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좀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인기 마필들이 개근의 결국은 좀 더 앞서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면 뭐 지난번에 2착과 3착을 차지했던 창조의 아침이나 블루피오라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4번 막권을 이번 경주 기본 막권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2등급 1800m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경주입니다. 역시 2등급에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있어요. 6분마 신의 이름과 3번 음파사랑 요 두 마필이 대결이죠. 뭐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 모두 나쁘진 않아요. 뭐 신의 이름은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음파사랑은 역시 지난번에 57의 부담 중량은 좀 무거웠죠. 56은 해볼만 하죠.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번, 3번,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신의 이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등급 승급전이긴 했지만, 비교적 좀 편하게 선행을 갔어요. 근데, 버텨내지 못했다는 점. 역시 선행이 가능하긴 한데 지난번에 끝걸음이 그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믿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의 이름보다는 음파사랑을 요글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야죠. 역시 안좋게 뒷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대상경주에도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보여줄 걸음이 여러 개 많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까지 빠르진 않아요. 뭐 신의 이름이 선행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끝걸음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늦추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뭐 음파사랑도 얼마든지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파사랑을 요걸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고요. 럭키 파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1월 달에 이제 우승을 거머쥘 때 신의 이름이 선행을 간 걸 이제 결국 때려잡았었죠. 그때 당시는 뭐 정말 체력이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몽탁젯도 경쟁력 가지고 있죠. 그랑프리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고 나서 뭐 적당히 매번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최근에 조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다만 이제 편성은 맞기 때문에 또 몽탁젯도 무시는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치고는 굉장히 약한 변형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병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기 마필들 사실 별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음파산이 가장 난데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복병을 노려갑니다. 이 마필은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는 연기를 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 여전히 컨디션이 좋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특유의 뚝심을 제대로 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기본 막건은 3번 음파사랑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